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제는 그래도 8월의 첫날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다면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장 흐름이었고요. 코스피는 1.9% 급락이 나왔죠. 또 코스닥은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무려 3.2%의 폭락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장에 급락이 나오면 오후장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늘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후장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됐다는 것은 어쩌면 내일 시장도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1%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특히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의 낙폭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SM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죠. 대체적으로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별다른 동향이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주로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많은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 패턴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네이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반대로 카카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반대로 기관 쪽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그룹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아모레G, 조금 특이한 것은 화장품 관련주를 3종목이 다 매수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이 0.4%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은 0.27%,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거의 동일했고요. 그래서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어도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거의 전체 업종이 크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니케이가 지금 2%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8%, 그리고 중국 증시는 0.8%, 중국 증시는 조금은 예외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만이라든지 일본처럼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모든 업종들이 지금 하락세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업종이 모두 빠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업종이 선방을 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꼽아본다면 MLCC 관련주들 이쪽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조금 뒤로 가보면 다 파란불이죠. 반면에 화장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주도 업종은 아닌 만큼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때문에 기대감으로 시장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리오프닝 쪽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은 크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0.57%, 국내 시장에 개장했을 때 마이너스 0.4%였다면 조금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국내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는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사는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 발표가 되었고,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약간의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기사도 조금씩 나왔었고, 또 이번에 신용등급을 낮췄던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약간의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가의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2011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차례 강등이 되었어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7% 급락이 나왔죠.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보면 아마 이 당시였을 거예요. 11년 8월쯤. 그때 한 달 사이에 11% 급락이 나왔고, 많게는 20%까지 한 달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거의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최대 20% 급락도 나왔던 만큼 당분간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8월 첫날이었고 시장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잖아요. 하지만 조금은 갑작스러울 수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20% 급락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그냥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넘기기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이와 같은 기사가 조금씩 나왔었고 과거와 달리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은 관망해보고 그 여파가 줄어들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2011년의 사례를 한번 참조해보시면서 당분간은 이와 같은 여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며칠간만 미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 시장을 관망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게 본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버핏 지수도 크게 올라와 있고 또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빌미로 삼아서 또 주가가 한 차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부터 새로운 테마가 한 가지 떠올랐는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전도체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초전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저온이라든지 혹은 초고압 상태에서 이 현상의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하나의 연구 자료가 나왔고 그게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처럼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전류가 장애 없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또 전기차 이쪽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면 상용화 되기까지는 저는 못해도 최소한 203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을 두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테마는 단타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초전도체가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것은 무려 100년 전인 1908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타에 능하시다면 물론 공략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재료를 투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필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은 성장성이 있고 그게 정말로 실적에 찍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현재 2% 급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3%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위치는 과열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만큼 필히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며칠간만 시장을 관망해보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